네, 제가 게스트분들께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씩 던지고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멜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죠. 네. 감독님은 이미 그 눈꺼풀과 또 단편이었던 파미르를 통해서 4.16에 관한 영화를 만드셨고 영화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하고 완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적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오멜 감독님의 영화에는 두 개의 4월이 있다는 느낌이에요. 제주 4.3의 4월이 있고 또 4.16의 4월이 있다는 느낌인데 다시 한번 장편 영화로 이 4.16을 다루게 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수백 번에도 계속 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안산에서도 우리나라 제일 먼 데 살잖아요. 원래 집이 제주라. 배도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고 거기서 오면은 제주로 향하던 배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거를 제주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뉴스로.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있게 새겨졌는데 그 순간에 안산이 저한테 되게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희 제주 사람들은 사상 때문에 육지를 되게 멀게 생각하는 이질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역이 너무나 큰 상처가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근데 그날 되게 끈끈한 연대감을 좀 개인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졌구나라는 너무 괴로운 순간에 예술을 하고 영화하고 뭐 이런 작업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를 어떻게 작업으로 옮겨 놓느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보느냐, 그런 숙제를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거의 저희가 촬영 시작한 횟수로 한 6년 된 것 같아요. 이제야 지금 오늘 첫 상영이라 저도 처음 봅니다. 이 영화는 4.16 생존자라든지 유가족을 다루는 영화 중에서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일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참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마치 고행을 떠나듯이 먼 길을 떠나고 서로 다른 생존자들이 또 운명처럼 엇갈리면서 맞물리는 어떤 구성을 택하고 있거든요. 4.16을 다시 극화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계기로 이런 구성을 떠올리셨고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재난 영화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제가 유가족들의 삶을 더 들여다봐서 묘사를 하면 더 큰 생치기가 날 여지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생명을 놓고 이제 그 엄마와 이제 서리가 다투듯이 다른 방식으로 그 아픔을 좀 더 바라보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분들께도 차례대로 질문 하나씩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성 배우께서 연기한 성철이라는 인물은 이 영화에서 변화의 폭이 가장 많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그리고 참사의 생존자였다가 생명의 업소에서 일을 하는 인물이었다가 또 별다른 설명 없이 파미르로 떠나는 것까지
폭이 굉장히 넓은 인물인데 그 각 부분마다 어떤 것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큰 인물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고 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정말 오래된 영화라서 왠지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일단 찍는 기간도 꽤 길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이제 몽골 분량을 찍고 또 이제 서울 분량을 또 따로 찍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성철이한테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친구를 잃은 상실감과 죄책감, 친구를 두고 온 죄책감. 그 상실감과 죄책감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내면을 되게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혼란스럽고 슬퍼하지 못하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죄책감 때문에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감독님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성철이의 인물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많이 얘기하면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민혁 배우께서는 사실 일부의 아버지는 계속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들과 놓여 있고, 또 대화를 하는 세상도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면 또 환상처럼 떠오르는 그 딸의 모습,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말을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이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에 또 아예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떨어져 있는 인물에 어떻게 접근하고 좀 어떤 감정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자식이 죽으면 이렇게 그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최대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아빠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성이라는 그 아빠가 송이한테 스스로를 양아치로 만들면서 러시아에 이제 송이가 가고 싶어했던 러시아에 간 게 송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으로 아빠가 대신 가서 혹시나 가면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러시아를 그때 처음 갔는데 그 러시아의 추위를 제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정말 호성이는 정말 혼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선영할 때도 밖에서 있었고, 그 추위를 한번 직접 경험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동윤 배우는 사실 분량 자체가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세준이라는 인물은 이 영화에서 다른 인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리는 임신을 하고 성철은 이 인물에 대한 기억 때문에 파미르로 떠나고, 그래서 이 다른 인물들이 세준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 모습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세준이라는 인물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설득력의 근거를. 그래서 그 많지 않은 분량 안에서 이 인물의 어떤 모습들을 좀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량이 워낙에 이제 짧은 그 시간 안에 세준과 또 이제 친밀도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좀 보여줘야 돼서 어떻게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좀 좀 우스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얘가 막 놀았더니인가 약간 그런 고민을 그 당시에 하기도 했고 하면서
어쨌든 그런 친밀도를 좀 많이 표현하고 싶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제 촬영 자체가 그렇게 그 힘들고 이렇다기보다 친근하게 막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감독님이 그 저에게서 그런 좀 세준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끌어내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좀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미정 배우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이 인물이 사실 저는 가장 복잡한 캐릭터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어쨌든 혼자서 남자아이를 길러온 사람이고, 또 참사의 유가족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알코올 중독자 같은 생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처럼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서리를 만나게 되는 굉장히 강한 상황들, 강한 설정들이 몇 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물, 이 캐릭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셨을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캐릭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이런 정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인물이 그 사람이 가지는 확막함이나 혹은 그 절망감 이런 것에 집중을 더 하면서 그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배우들이 이렇게 캐릭터나 인물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 작품은 그런 고민보다는 그 상황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뭘까?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떨까라는 그 지점을 조금 더 집중했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머리도 막 노랗고 해서 굉장히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 상태가 그랬어요. 저 머리 상태가.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가 지금 머리가 이런데 어떡할까요? 이게 너무 이 작품과 맞지 않지 않을까 했는데, 감독님이 그대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구나, 그 상황의 어떤 집중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가장 그때 좀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했던 건 그 젊은 어린 그 딸보다도 여자친구보다도 더 미안한 어른으로서의 어떤 마음과 모습들이 조금 더 이 연기를 할 때 저한테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략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관객분들도 아마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이 영화를 전체 관람가라는 프로그램에서 단편으로 처음 접했는데, 그때 알기로는 이 파미르 장면을 몽골에서 그 한정적인 예산 때문에 되게 최소 인원으로 가서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게 정말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만큼 힘든 작업인데, 그 몽골에 가서 9명끼리 작업을 했을 때 혹시 어떠셨는지,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서 단편할 여쭤보고 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오래 저질렀지. 저희가 이 작업은 이제 저희가 좀 예산을 이제 구해서 만든 영화지만, 이 작품의 토대가 된 게 JTC에 했던 3천만 원으로 감독들이 영화 찍어보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파미르 단편을 한 건데,
그때도 제가 방송국에 우겼어요. 세월호 하면은 촬영하고 아니면 안 한다. 근데 그쪽에서 오케이 해주고 몽골을 가야 되니 3천만 원으로 단편 15분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이 김민혁 배우가 PD를 했어요. 밥을 워낙에 잘해서 제가 PD로 데리고 갔어요. 9명이 식사를 해줘야 돼서.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 몇 분이랑 사운드 안 해봤던 친구한테 사운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섞였죠. 아주 프로페셔널은 아니고 프로들은 아니고. 근데 그 작업이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너무 감동의 시간이었었거든요. 이 영화의 뒤에 몽골의 무당이 그가 원하는 곳에 그의 영혼이 머물지어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제가 파미르란 저도 사진을 처음 보고 파미르란 땅을 되게 갈망하게 됐는데 너무나 고독한데 너무 아름답구나 이 여기가 지구의 진짜 별다운 모습 진짜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고독할까 영혼이 진짜 그 고독함을 만약에 떠돈다면 이런 고독함을 갖지 않을까? 근데 삶이라는 게 되게 찬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사한 느낌이 좀 있었던 땅인데 그 단편 덕분에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그 한표 때문에 다들 고생시켜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혹사시킨 것들이 너무 배우들이 지금 주승이도 가가지고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영화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아직 뇌를 맞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고 지금 솔직히 배우들한테는 되게 미안한 신경입니다. 이 영화 너무 길게 이렇게 시간 둬가지고 이제 보게 해서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마음에 걸립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감독님께도 좋고 배우분들께 질문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감상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혹시 그 오멜 감독님 작품은 그냥 스토리 그런 거 위주가 아니고 이렇게 딱 하여튼 그런 독특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지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좀 되게 인상적이고 이렇게 봤고 하는데 저는 좋았고요. 근데 혹시 이 소재 이게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데서 약간 위험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성매매업의 그 생존자 친구가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종사를 한다든지 뭐 그리고 그때 세월호 그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뭐 그러니까 아이도 막 이렇게 임신이 돼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게 혹시 세월호 유가족 분들한테 살짝 불편한 마음을 주진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물론 그 다 이해가 돼요. 그랬고 이제 파미르라는 곳에과 또 이제 아버님은 러시아 이런 데서 힐링을 받으면 다시 또 나아가고 그런 거는 무슨 의미인지 느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오해나 아니면은 약간 거부감을 주진 않을까 그런 생각은 살짝이라도 혹시 충분히 저도 그 걱정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요. 근데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영어가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어느 선까지 접근하고 어느 선에서 경계를 둬야 되고 거리를 떼놔야 되는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솔직히 영화 감독이어서 어떻게 하면 영화적으로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 드라마를 조금은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경계를 시도하지 않으면 저희가 잘못하면 저도 다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이런 작업할 때 짓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매는 맞을 건 맞아야 되는 거고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도 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우선 제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우선 작업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 위에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하신 질문이랑 살짝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여기 나오신 등장인물들이 모두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희생자가 굳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할 필요 없다. 이거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그걸 꼭 여쭙고 싶어요. 되게 다채로운 삶이 있잖아요. 여기. 예. 되게 다채로운 삶에서 제가 여기 주인공으로 쓴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조금 불편했으면 했어요. 예. 편치 않은 삶이 있는. 근데 이 상처로 인해서 그분한테 다가서는 건 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좀 더 일반적인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폭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아까 그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불편함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멸 감독님의 영화는 지슬도 그렇고 이어도도 그랬고 어떤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아름다움으로 포착될 수 있는지 그 역설적인 부분을 그 역설적인 경계면을 또 탐구하고 영화적으로 보여준다는 또 느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형식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배우분들께도 질문해 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앞쪽에 이분께 마이크를. 밑에 여기.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지금 있으신 배우분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나머지는 남겨지신 분들인데 유일하게 떠나신 분이 태준 역할 배우 하신 분인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사실 그때 대본은 당연히 감독님이 이제 전체 대본을 제가 읽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상징할 것이 많은 영화가 탄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정말 몇 년 전에 찍었던 영화를 다시 보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표현을 하는 것보다 저는 영화를 볼 때 뭐 좀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영화도 물론 가치가 있고 좋지만 이제 영화관을 떠나고 나서도 뭔가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고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영화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도 감독님 팬이고 좋아해서 작업을 했지만 그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게 있었는데 그 어떤 울림이 있었고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나머지 세 배우분들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영화 전체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각의 배우분들이 부분에 나오면서 이것이 전체 그림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같이 연기해보지 못한 다른 부분들을 또 보게 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인상으로 이 전체 그림을 받아들이게 되셨는지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수승 배우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남미정 선배님이 이제 세준이 어머니 역할이신데 제가 한 번도 못 찾아뵌 것 같아서 죄송했고요 보면서 또 이제 제가 약간 짝사랑하는 느낌의 송이 아버지한테도 좀 우연치 않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담요를 덮어드렸지만 못 찾아뵈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번 찾아뵐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사실은 볼 때 제 딸의 기억을 흔적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솔직히 약간 저 뒤에서 계속 보는 가슴이 너무 져요. 네. 내 딸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너무 가슴이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별을 하는 방법들도 잘 모르고 그 쉽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쉽게 이별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좀 미안했고, 다른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파밀도 그렇고 너무 고생. 저는 서울에서만 찍었거든요. 근데 감독님들이랑 배우님들 스태프분들이 다 저걸 어떻게 다 찍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보는 내내 너무 가슴이 정말 뭉클했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찍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시켜주신 감독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실제로 저희 현장은 좀 열악한 현장이어서 배우들한테 좀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얼굴 사는 거 자기가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주둥이도 얘기해도 되는 좀 화장실 관련이 1km 이상을 걸어서 산을 넘어가야 배우가 그런 환경이니까 몽골이라는 장소가 너무나 험준하고 또 김민혁 배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반 얼어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니거든요. 그게 실제로 촬영 전에 영하 25도였었는데 밖에서 촬영 한두 시간 전에 분장하고 계속 밖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게 반이 실제로 얼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들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현장에서 제가 진짜 감사한 시간이 되었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미안합니다. 네,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 네, 저기 계신 손을 들어주시죠.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일단 이 영화의 제목이 파미르인데 이 사건, 주된 사건은 이제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파미르라는 그 장소와 공간이 그리고 이 제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제 세월호 사건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지으신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목을 제가 단편에 산 다음에 바꿔보려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제목이 너무 안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이 이름 아니면 못 쓰겠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혹시 모르지만 좀 몽골의 무당한테 준 대사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들어오지 못한 애들이 자기들 원하는 곳에 가서 머물렀으면 그런 상징성으로 파밀이라는 제목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기 위에, 네, 저기 위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감독님들. 영화 하고 싶었는데 오늘 성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예매하는데. 그래서 너무 떨리는데 지금 우선은 사건이 저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을 작품으로서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앞으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감독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나 스토리로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빨라서 손이 떨리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송이 아버지랑 그리고 그 조승변님이 맞죠? 세준이었나요? 세준이, 죄송합니다. 성철이, 설. 네. 그래서 그 두 배우분들은 각자가 뭐 시대의 횡단열차라든지 파밀이라든지 그 인물들은 희생당한 사람들이 원했던 장소를 가는 것들을 영화에 담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어머니랑 그리고 여자친구는 사실 어떤 방면으로 흘러갈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원했던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뭔가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길래 혹시 그 장면을 따로 그렇게 해석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우선 각 챕터별로 하는 방식에 대한 걸 좀 크게 중심을 뒀고요. 그래서 아빠의 이별의 방식, 엄마의 이별의 방식, 또 친구의 이별의 방식, 이제 크게 보면 이 챕터 안에는 각자 그런 방식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숙제가 컸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이별은 여자친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통해서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남겨진 사람들이 그 죽음의 큰 공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묘사를 해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아빠는 아빠의 방식으로, 이 친구는 또 친구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간결하게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3.11 사건이 터졌을 때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얘기했던 아주 끔찍한 참사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거나 어떤 말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4.16에 대해서도 저희는 앞으로 계속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또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독님과 배우님들,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도 너무 긴장되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했거든요. 어제 술 먹고 오늘 낮잠 잘 줄 알았는데 못 자고 계속 이 시간에 오는 긴장감이,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술 이 영화 감독으로서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그런데 또 민폐가 되면 안 되고, 또 여러분 여기 지금 감사하게 이렇게 많이 계신데 관객들이 실망하면 이 시대의 사회적 아픔을 묘사하는 방식이 서투르면 거기서 오는 통증이 더 크거든요. 또 그 책임도 또 오롯이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다행히 아주 꾸중을 안 하셔서 그나마 오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화 개봉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영화보다는 여전히 세월에 대한 이 해결에 대한 이 미비한 것들 우리가 가끔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기억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한동안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반영을 해야 되는 우리의 숙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그런 것들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파밀리를 정말 찍고 나서 5년 만에 처음 봤는데요. 보면서 사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봤어요.
이 힘든 걸 또 같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힘들게 보셨지만 또 어떤 심적으로 또 느끼시는 게 있으시면 이렇게 SNS나 주변에 좋은 영화 있다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영화도 우리 같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고 그 관객분들이나 그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직 4월이긴 하지만 올해 전주에 와서 오멜 감독님의 파미를 이렇게 본 게 정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그 제가 느낀 것들처럼 다들 좀 그런 강렬한 인상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받으셨었으면 하고 또 상영 일정이 또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보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이유에서 이 작품을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오셔서 봐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 작품이 다른 곳에서 상영될 때 그때 또 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감독님과 배우 기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